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정말 간단한 예제를 하나 통해서 디펜던시 인젝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펜던시 인젝션 개념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라 소스 코드를 통해서 디펜던시 인젝션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해서 이 디펜던시 인젝션 구조로 개발되어 있는 코드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어차피 슬립에 포함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슬립 프로젝트에 src 테스트 자바 소스 폴더 밑에서 이 기능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현할 요구사항은 헬로 월드와 하이 월드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각각의 클래스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개발되어 있고 이 메시지를 리턴 받은 다음에 출력하는 렌더링하는 별도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터페이스 구조로 한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메시지를 공급하는 쪽과 공급받은 메시지를 렌더링하는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 구조로 되어 있을 거고요. 이거에 대한 구현 클래스를 살펴본다고 하면 이쪽에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메시지 프로바이더와 하이 월드를 출력하는 메시지 프로바이더가 있고, 그리고 이 메시지 렌더러에서는 이 둘 중에 하나의 클래스를 활용을 해서 헬로 월드를 출력하든지 아니면 하이 월드를 출력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요구사항이 바뀌어서 헬로와 하이 월드 외에 안녕 월드, 우리나라 말도 좀 사랑해 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 프로바이더가 하나 추가됐고, 그 다음에 렌더링 할 때 이 리턴되는 값을 받아서 렌더링을 하는 메시지 렌더러에도 뭔가 또 하나의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럴 경우에 클래스 구조는 이런 식으로 확장되고 서로 간의 클래스들 간의 의존 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들 간의 의존 관계를 너무 복잡도가 증가하고 커플링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줄여보자는 목적으로 디펜던시 인젝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펜던시 인젝션을 활용해서 클래스들 간의 의존 관계를 다시 설정한다면 이쪽에 보이는 것처럼 메시지 렌더러가 있고, 메시지 렌더러는 메시지 프로바이더라는 인터페이스와만 의존 관계를 가지고 이 하위 구현체인 메시지 프로바이더 중에 어떤 구현체가 메시지 렌더러와 의존 관계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 메시지 렌더러는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구조를 그대로 소스 코드를 구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를 net.clip.di로 추가를 하고 여기에 인터페이스로 메시지 프로바이더를 추가하겠습니다. 메시지 원형은 get 메시지,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하는 클래스를 두 개를 추가를 할게요. 인터페이스 프로바이더. 헬로 월드 메시지 프로바이더에서는 헬로 월드를 출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하이 월드 메시지 프로바이더. 인터페이스는 메시지 프로바이더가 추가될 수 있겠죠. 추가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음에 이 클래스들을 활용해서 메시지를 렌더링하는 메시지 렌더러라는 클래스를 하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 렌더러에 이런 식으로 렌더링을 할 건데 먼저 DI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mp.getMessage 하면 hello world라는 메시지가 출력되겠죠. 이렇게 해서 커맨드 F11을 누르고요. 바로 실행을 해보면 헬로 월드가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헬로 월드가 아닌 하이 월드를 출력하고 싶으면 이 메시지 렌더러가 지금 헬로 월드 메시지 렌더러와 타이트하게 커플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 월드를 하이 월드라는 클래스로 변경을 해준 상태에서만 하이 월드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처럼 이 메시지 렌더러 클래스는 이 하이 구현체에 해당하는 이 메시지 프로바이더 하이 월드나 헬로 월드 클래스와 커플링이 생겨야지만 커플링이 생긴 상태가 발생합니다. 이런 상태를 끊어서 좀 더 클래스들 간의 의존 관계를 줄이고자 하는 게 디펜던시 인젝션의 핵심적인 사당이기 때문에 디펜던시 인젝션을 사용을 해서 이 똑같은 기능을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디펜던시 인젝션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지금 세터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알트 컨텐트 어시스트 활용하면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의존 관계에 있는 메시지 렌더러가 의존 관계에 있는 클래스는 메시지 프로바이더로 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전달된 메시지 프로바이더를 이용해서 렌더 메서드는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메시지 렌더러가 의존 관계에 있는 클래스는 어디서 결정하느냐? 이 메시지 렌더러를 사용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이런 식으로 내가 헬로 월드를 찍고 싶으면 헬로 월드 메시지 프로바이더를 전달을 하고 헬로 월드 찍혔죠. 만약에 하이 월드를 여러분들이 출력하고 싶으면 하이 월드 메시지 프로바이더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보이는 것 같이 이 방식으로 구현을 하면 여러분들 디펜던시 인젝션 기반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 이 메시지 렌더러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코드 쪽에서 이 메시지 렌더러의 내부 동작을 얼마든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연성이 증가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구현된 코드를 근데 여러분들이 매번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내에서 클래스들 간의 의존 관계를 설정하는 데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메시지 렌더러를 사용해야 되는 매번 메시지 프로바이더를 전달하는 것이 중복 코드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설정 파일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정 파일을 추가하려면 다시 src 테스트의 리소시즈를 한번 소스 폴더로 바로 그냥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의 디폴트 설정 파일은 커맨드 N 누르고 스프링 하시면 지금
스프링 툴 슈트가 설치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스프링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스프링 설정 파일을 추가하는 화면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 빈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넥스트 하시고 그 다음에 di.xml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저희가 사용할 네임스페이스는 p 정도 사용할게요. 피니시 한 다음에 자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자바 코드를 통해서 클래스들 간의 의존관계를 연결했던 부분을 스프링 설정 파일을 이용을 해서 매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빈즈 밑에 복수죠. 그러면 각각의 하나의 빈이 존재하겠죠. 빈 id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고유의 빈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id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메시지 프로바이더를 지정할 수 있어요. 제가 사용하고 싶은 메시지 프로바이더는 헬로 월드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패키지 네임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헬로 월드 정도 치고 알트 스페이스 컨텐트 어시스트 매핑된 거를 활용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클래스가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이런 기능을 지원하지 않을 때는 이 패키지명과 클래스명에서 오타가 나서 버그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스프링 id라는 플러그인이 추가되면서 지금 같은 기능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스프링 id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설정 파일을 관리하시면 버그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메시지 렌더러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메시지 렌더러도 똑같이 이 정도 한 다음에 Alt 스페이스 하고 상당히 많네요. 메시지 렌더러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빈으로 지금 id와 클래스를 설정한 이 부분이 어떤 부분과 똑같냐면 여기 보이는 이 메시지 렌더러를 생성하는 부분이 이 설정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헬로 월드 메시지 프로바이더를 생성하는 이 부분이 여기 보이는 메시지 프로바이더를 설정한 부분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단계는 뭐냐? 이 메시지 렌더러와 메시지 프로바이더를 서로 연결하는, 서로 의존관계를 연결하는 부분의 설정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빈 밑에 프로퍼티라는 이것도 프로퍼티 다 치시지 않고 그냥 Alt 스페이스를 활용하시면 여기서도 Alt 스페이스를 하면 세터 메서드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동으로 찾아서 네임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이런 다음에 ref와 value가 있는데 value는 어떤 문자열 값을 전달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지금은 메시지 프로바이더에 대한 레퍼런스를 전달하기 때문에 ref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f 여기 메시지 프로바이더를 내가 전달하겠다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설정한 부분이 메시지 렌더러의 메인 메서드에 있는 이 부분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수동으로 연결을 해줬는데 지금은 스프링에서 클래스들 간의 의존관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 di.xml을 읽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설정 파일을 읽어서 관리하는 오브젝트 클래스를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고 스프링에서 부릅니다. 자, 앞으로 많이 들을 용어이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꼭 기억하세요. 자,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는 인터페이스인데 이 설정 파일을 읽는 부연체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인 클래스 패스에 설정되어 있는 XML
설정 파일을 읽어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 패스 XML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생성자가 여러 가지인데 저는 경로를 지정할 수 있는 di.xml을 설정 파일을 지정을 바로 할 수 있는 클래스 패스 XML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합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 패스 XML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클래스에서 di.xml을 읽은 다음에 이 설정에 따라서 각 클래스들 간의 의존 관계를 연결해 줍니다. 여기서 ac.getBin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메시지 렌더러 라고 이름을 준 여기 보면 메시지 렌더러라고 id 값을 부여한 저 클래스 bin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메시지 렌더러로 이렇게 하고 지금과 같이 캐스팅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 ac.getBin, 발음이 별로 안 좋네요. getBin을 가면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오브젝트에서 메시지 렌더러로 캐스팅을 해줘야지만 다음과 같이 렌더 하면 이 메시지 렌더러의 렌더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겠죠. 자, 진짜 잘 되는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F11 눌러서 실행을 하면 뭔가 클래스 테스트 어쩌고저쩌고 해서 설정 파일을 읽는 부분이 보입니다. 로딩 XML.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로 월드가 찍힌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이 월드를 찍고 싶다. 그러면 헬로 월드가 아니라 하이 월드로 설정을 바꾼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하면 하이 월드가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프로그램에서 동적으로 클래스들 간의 의존 관계를 바꿨던 부분을 설정 파일을 통해서 클래스들의 의존 관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프링에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그리고 클래스 패스트 XML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getBin 그 다음에 캐스팅하고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의 클래스를 가지고 와서 테스트하는데 좀 생소하고 알아야 되는 API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프링에서는 다음과 같이 JUnit 기반으로 이 테스트를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테스트했던 메인 메서드를 통해서 테스트했던 부분을 JUnit 기반으로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JUnit 똑같이 추가를 하고요. JUnit 4 기반으로 그 다음에 이거를 테스트를 메시지 렌더러 테스트로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JUnit이 제가 항상 강조했던 JUnit이 클래스 패스에 추가되어 있지 않네요. 어딘가에서 하나 복사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JUnit 첫 번째에 있네요. JUnit을 최신이 제일 정확히 몇 버전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11 버전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11 버전을 추가한 다음에 빌드 한번 해주고요. F5 눌러서 관련된 자료 파일이 들어왔는지 JUnit 4.11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콥이 있는데 스콥이 테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테스트 단계에서만 필요한 라이브러리다는 걸 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슬립이라는 프로젝트 배포할 때 JUnit 자료 파일은 같이 배포가 안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싶으면 스콥을 테스트 스콥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메시지 렌더러에 대한 테스트 코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자동으로 메시지 렌더러 테스트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피니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그 JUnit에 보면 run with라 그래서 원래 그 JUnit에 기본적인 JUnit 러너가 있는데 이 JUnit 러너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스프링 네, 원래 그 스프링에서 지원하는 JUnit 클래스 러너가 있는데 제가 왜 추가가 안 되는지 살펴봤더니 저 그 라이브러리는 스프링 테스트 모듈에 있는데 제가 해당하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의존관계를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테스트를 추가를 한 다음에 빌드를 하고요. 그러면 관련된 자료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다시 리프레시를 한 후에 run with 하고 스프링 JUnit 이 정도 한 다음에 alt 스페이스 하면 이렇게 JUnit 4에 대한 클래스 러너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을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로 컨텍스트 컨피규레이션이라는 어노테이션을 활용해서 스프링 설정 파일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di.xml 이런 후에 내가 테스트하고 싶은 파일이 클래스가 메시지 렌더러지 않습니까? 그럼 메시지 렌더러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메시지를 렌더를 지정하고 오토와이어드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프링 JUnit4 클래스 러너가 di.xml을 읽어드린 다음에 여기 보이는 메시지 렌더러에 해당하는 인스턴스가 있으면 그 인스턴스를 이 메시지 렌더러라는 변수에다가 주입을 해주는 거죠. 똑같이 디펜시 인젝션 기능으로 메시지 렌더러를 주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테스트 메서드를 렌더러로 바꾸고 정말 정상적으로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쵸. 출력할 필요가 없죠. 메시지 렌더러에서 출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커맨드 F11 눌러서 JUnit4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일을 찾을 수가 없군요. 자,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di.xml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는 현재 이 net.slip.di.package 밑에 xml 설정 파일이 있는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클래스 패스에 설정 파일을 찾고 싶다면 슬래시로 경로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클래스 패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패스의 바로 루트 밑에 있는 src 테스트 리소시즈가 컴파일 돼서 배포가 되면 바로 클래스 패스 밑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커맨드 F11 눌러서 설정을 하면 뭔가 쫙 있고 하이월드라고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헬로월드로 바꾼 다음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헬로월드가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스프링 기반으로 뭔가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메인 메서드를 활용해서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봤던 이런 방식으로 JUnit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여러분 또 하나의 이클립스 플러그인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이전에 제가 생성했던 템플릿을 참고해서 또 하나의 템플릿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개발하다 보면 되게 생소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고 개인만 쓰지 마시고 팀이 사용한다면 팀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약간의 도움은 되겠죠.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임포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임포트 해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고, 자, 임포트 하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org.junit.runner의 runwith 이 부분이 자동 임포트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컨텍스트 컨피그레이션 이 부분도 자동으로 임포트가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스프링 IS3으로 바꾸고 스프링 JUnit4 클래스 러너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경로를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바로 추가가 된 다음에 달라지는 부분은 어디죠? 이 설정 파일이 매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이클립스에 추가를 하면서 어떻게 저 부분에 커서가 위치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고 설정해서 템플릿 new 뭐라고 할까요? 이름을 뭐 스프링 테스트로 할까요? 하고, 자, 제가 이 부분을 템플릿 기능을 이용해서 추가한 다음에 이 부분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싶어요. XML을 항상 사용한다면 이 부분의 파일명만 파일명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일 네임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인서트 베리어블을 보세요. 그러면 템플릿에 사용할 수 있는 베리어블이 있거든요. 다시 컨텍스트는 자바로 바꾸고 인서트 베리어블 하면 쭉 가다 보면 커서가 있죠. 커서를 이렇게 커서가 거기로 가버렸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에 커서가 위치하도록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OK. 그리고 제가 이게 잘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스프링 여러분들 테스트 이런 식으로 Alt 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임포트가 됐고 커서가 위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뭐 스프링을 사용하든지 뭘 사용하든지 이렇게 API가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클립스의 템플릿 기능, 이거는 뭐 이클립스뿐만 아니라 인텔리제이나 대부분의 ID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템플릿으로 추가해 놓은 다음에 사용하시면 훨씬 더 외워야 되는 부분이 줄어들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